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537명이 발생했습니다. 3차 유행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1 아래로 내려간 감염병 재생산 지수를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 수를 600명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며칠 전만 해도 1000명대 확진자였었는데 어제 확진자 537명, 거의 반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많이 줄었죠. 절반 정도 줄었는데 아마도 이제 거리 두기가 한 달 이상 2.5단계가 지속이 됐고 또 겨울 방역 대책 모임 금지가 됐었죠. 또 최근에 추운 날씨 때문에도 사람들이 못 움직인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생겨서 합해져서 아마 이런 좀 감소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줄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줄을 잡다가 딱 놓치면 예, 다시 그만큼 이제 추운 날씨가 조금 풀리고 또 정부에서 단계 완화에 대한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같이 되게 되면 아마도 다시 확산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을 당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놓치면 어떤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세요? 지금도 오늘 보면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두 자리 25명이 나왔어요. 네. 그 말은 의료가 아직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면 이 의료 체계는 더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게 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확진자는 줄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에 계시는 위화원들 그분들이 약간 여러 명이 조금 몇 명이 모여서 보통 식사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감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 모임을 안 하고 식당을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방지를 하고 있는데 만일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너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단계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긴장의 끈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신데 지금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집단 감염보다 개별 감염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거리두기 단계는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개별 모임이 그나마도 줄었는데도 지금 그게 더 많다는 거죠. 집단 감염이 적어진 거는 그만큼 이제 확진자 수가 줄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사실 지금 너무나 힘들게 정말 피로감이 누적될 대로 운동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단계 완화를 얘기를 하고 계셔서 단계를 무조건 완화하는 거는 이미 가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그렇기보다는 과학적인 근거, 1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위험하더라. 그런 어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위험도가 적게 최소한의 위험을 가질 수 있게 방역 지침을 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수행이 될 때 이제 그런 영업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를 조금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에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로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집합금지 업종일 텐데 이런 경우에 좀 업종별로 세밀하게 방역 수칙이 적용이 된다면 다중이용 시설도 그럼 문을 열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다중이용 시설도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백신을 완전히 맞고 면역이 될 때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계속 집합금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 영업을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용어별로 이렇게 영업 제한이 됐던 것 네. 같아요. 학원, 클럽. 근데 클럽인데 보면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춤추고 술을 마시는 그런 문제. 식당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도 실내 체육시설 학원은 우리가 조금 풀어주셨고 헬스장이나 이런 곳은 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용어별로 할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영업을 재개해준 실제적으로 영업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위험 인자가 어떤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위험이 적겠다. 그런 거를 정부에서
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과 회의를 하셔서 지침을 잘 정하시면 그분들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국민들도 좀 안전하게 영업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 네. 헬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당 몇 명 인원 제한을 하고 예약제로 들어오신다든지 그리고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조금 권유를 드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 뛰지 마시고 걷기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일정 부분 잘 지침을 정하면 운동을 충분히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정부에서 그 계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지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를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1 밑으로 내려와서 0.88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주도 이런 감염병 재생산 지수의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확진자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때요? 지금처럼 계속 모임이 자제가 되고 그러면 줄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그 와중에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5인 미만이지만 3명, 4명이 해도 감염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걱정이 이제 설날이 곧 와요. 네. 그러니까 설 때 사실은 우리가 대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서 추석에 하셨듯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 좀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동 자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또 준비도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KTX나 그런 경우도 어떤 식으로 좀 제한을 할 건지 그런 걸 미리미리 좀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저는 이 사태가 사실 1년 더 가면 모든 국민들이 지쳐서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제일 바라는 거는 백신입니다. 좀 빨리 백신 좀 어떻게 효과적인 백신, 일반 백신이 아니라 예. 효과적인 백신을 좀 맞게 해주십사. 네. 지난 부탁드리죠. 추석에도 집에 못 가서 부모님 못 뵈서 너무 죄송한데 이번에도 못 가면 너무 심할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만일에 이번 설에는 가시게 되면 그래서 정부 지침, KTX를 타는 그런 인원수라든지 시간 제한,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우리가 많이 경험을 네.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잘 내려주시면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면 이번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곳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네. 모였다가 500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70% 정도의 방문자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천지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받으시고 신고를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 보셨지만 대부분 이런 데 가신 분이 어린아이도 있지만 고령자도 많으신데 만일에 빨리 진단을 안 받으시면 정말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검사를 안 하시게 되면 본인이 누구를 감염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예. 감염 경로 추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받아라 권고를 할 게 아니라 지금 15일 정도까지 기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예. 받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정말 법적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제시를 주셔야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때 그런 사건을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이것이 무슨 어떤 그런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벌써 50일이 지났어요. 예. 그동안 많은 N차 감염이 됐을 거고 예.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신 분들은 정말 본인이 아니게 피해를 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도 꼭 검사 받기 바랍니다. 예, 정부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경기도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에게 정말 피치 못한 정말 불가피하지만 나쁜 그런 영향, 정말 생명이 위험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제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재가 그 사람에게 처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검사 그렇습니다. 받으세요. 전파가 될지 맞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동부구치소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8차 전수검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기다리는 상황인데 여성 수용자 중에 한 명이 그 확진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분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도 다르고 5차 전수검사까지는
확진자가 안 음성이었죠. 나왔죠. 네, 근데 네. 음성이었죠. 네. 근데 한 명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전파가 된 걸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 PCR 검사가 100%가 아닙니다. 예. PCR 검사가 음성이라도 그분이 그 감염이 돼 있을 수가 있는 분들인데 이제 여성들이 계신 곳이니까 남성과 분리가 되어 있지만 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신다거나 음식을 놔주거나 그런 분들이 본인이 무증상 감염이어서 감염을 시켰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을 전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백신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백신 이야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향후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무료 접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 국민들이 사실은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국가의 재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 접종, 전 세계가 다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잘 정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빠른 백신, 지금 전 세계 42억 이상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월 말 아마 3월부터 맞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저도 좀 불안한 게 어느 정도 백신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했는지 네. 그러면 3월부터는 어느 정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그런 발표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고 또 백신이 독감 백신과 달리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고 또 예방률도 부작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백신 추가 확보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전체 국민수 이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통 2배, 3배 이상을 구매한 이유가 예. 그 백신 종류가 다르니까 예방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부작용도 다르고 그렇게 또 구매 자체가 우리가 돈을 지불을 했지만 그게 한 번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백신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량과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종류를 물량을 2~3배를 사실 구매하는 게 지금 같은 위급 시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2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여왔고 한 번도 그게 부작용이 언제까지 그 관찰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과연 빨리 맞는 것만이 그 해결책인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2월 달부터 백신 맞는 거 시작하는 것도 그럼 좀 늦다고 보시는 겁니까? 늦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맞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뭐 거의 1,000만 이상이 맞으셨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검증이 됐죠. 아. 특히나 이제 mRNA,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고령자들 100세 넘은 분도 맞고 막 예, 그러셨기 예.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백신이 어떤 순서로 들어올지 그리고 들어오면 누구부터 어떻게 맞을지 또 하나 걱정은 지금 선택권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셔서 백신에 대한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 백신이 똑같은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강제로 백신을 접종할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예. 네, 그 점도 조금 걱정이 되죠. 지금 선택이라고 하면 그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그 부작용이나 효능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좋은 백신을 맞고 싶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한 가지 백신을 구매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접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금 염려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은 국민들 불안감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일단 접종을 2월 달부터 한다면 뭐 방역 당국도 우선순위를 정해놨겠죠. 그렇죠. 어떤 순서대로 어느 정도로 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고위험군을 치료하는 의료진,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하고 예.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그 두 그룹을 먼저 접종하고요. 그 이후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접종, 그 후에 이제 연령 순서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자 65세 이상인가요? 고령자 위주로 하겠다
그 언급을 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50세 이상도 접종을 한다고 해요. 네. 좀 범위를 넓혀놨어요. 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량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50에 64세 분도 이번 코로나에 걸리면 꽤 사망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활동력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예.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되면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방역 당국이 사실 애초에 9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 11월까지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11월이면 날씨가 추워지고 또 코로나19가 좀 활발하게 왕성하게 그렇죠. 활동하는 겨울에 네. 좀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집단 면역 형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집단 면역이 오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는 보통 아마 1, 2분기에 거의 접종을 마치는 나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백신을 물량을 빨리 확보를 해서 1분기, 2분기 내에 전 접종을 완료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11월까지는 너무 늦고 그때까지면 그럼 이런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업자들도 견계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지금 5월부터 모더나, 9월부터 화이자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예. 모더나 화이자를 더 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백신 접종은 우리 국민들이 빨리 맞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상반기, 빨리 모든 네. 접종이 끝나고 그래야지 집단 면역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번을 보통 맞거든요. 네네. 맞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접종을 8월에 완료를 해도 9월이 돼야지 이제 집단 면역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만 만일 모더나가 5월에 들어온다면 2천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1회분을 우리 2번을 맞는 거를 1회분을 전부 다 맞추는 거죠. 예. 전체 인구에 다 맞추고 그다음에 또 물량 확보를 해서 뭐 4주가 조금 늦더라도 4주 조금 지나더라도 2차 접종을 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한 사람 분을 2회분을 남겨놓아서 예. 다른 분이 못 맞는 것보다는 1회를 먼저 맞고 최대한 국력을 동원해서 접종을 더 땡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늦추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4주 간격이라면은 그거를 가능하면 4주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 조금 한 1, 2주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맞추는 거죠.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풀고 그다음에 물량 확보를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전 국민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일단 그 지금 세계적으로 시작된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생각합니다. 들여오는 게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백신이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백신이죠. 아직 그 맞습니다. 아이, 유아나 청소년이나 임산부들에게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청소년은 지금 검사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상반기에 결과 나오면 안정성이 검증되면 청소년도 맞을 수 있는데 네. 임산부는 아직까지는 임상 연구가 만료가 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분들도 불안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다 접종을 했더니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임상 연구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임산부는 사실 가장 우리가 좀 어려운 임상 연구 집단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어렵죠. 지금 당장은. 알겠습니다. 백신은 빠르게 도입해서 빨리 맞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